네, 반갑습니다. 예, 수험생 여러분. 예, 오늘은 이제 그 강남 인강에서 지금 현재 그 진행되고 있는 여러 가지 어떤 그 수시에 대한 그 내용 중에서 제가 맡은 분야는 특성화고 재직자 그 전형에 대해서 이제 이해를 하는 그 파트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이제 좀 어떻게 보면 좀 생소할 수도 있고, 그 다음에 그 일반적인 그 일반고 학생이라든지 그 일반적인 수시를 듣는 학생에 비해서는 약간 좀 다른 전형이니까 특히 이제 그 특성화 고등학교라든지 아니면 마이스터고를 졸업하고 3년 이상 그 산업체에서 근무를 하는 그 사람이라고 하면은, 그러니까 학생이라고 하면은 회사원, 그렇죠. 예, 라 하면은 충분히 이제 좀 가능한 전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예, 그래서 저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이용원이라고 합니다. 가끔 뭐 강남 인강에서 몇 번 좀 봤을 거라고 이제 좀 생각이 됩니다. 자,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그 특성화 고등학교 그 졸업자를 위한 그 재직자 전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. 예, 그래서 이제 그 개요를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그 화면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그 특성화고라든지 아니면 그 마이스터고, 그 마이스터고 같은 경우는 바로 이제 그 졸업과 동시에 그 진학은 할 수가 없고요. 그 산업체에서 이제 그 근무를 하다가 그 다음에 본인이 이제 약간 좀 이제 그 교육에 대한 그 갈증, 열정이 있으면은 이제 그 3년 후에 이제 그 대학을 이제 진학할 수 있는 그런 학교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. 그래서 이제 특성화고 마이스터고와 같이 교육 과정이 이제 개설된 학력 인정 평생교육시설 졸업자 및 그다음에 직업 교육 훈련과 그 산업체에서 3년 이상 근무한 자가 이제 지원할 수 있는 게 특별 전형이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제 예전 같은 경우는 이제 산업대를 포함해서 전국의 뭐 전문대라든지 아니면 또 4년제 대학에서 실시했던 특별 전형이었는데 우선은 이제 선취업, 그러니까 먼저 취업을 하고 후 진학을 내세우면서 그 정원 외로 선발하게 되는 그 어떻게 보면 대학 입장에서는 약간 좀 당근을 이제 좀 제시를 하게 된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. 근데 어떻게 보면 이제 2008년도까지는 그냥 전문계골, 그러니까 특성화 고등학교. 근데 그때는 이제 좀 특성화라는 얘기가 없었죠. 그냥 전문계 고등학교라고 이제 얘기를 했었는데 그 재직자였는데 2009년에 그 기존 이제 그 전문계 고등학교가 이제 특성화고라는 이제 명칭이 바뀌면서 이제 약간 좀 이제 그런 명칭도 이제 바뀌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제 그 입학 정원 대비해서 최대 그러니까 11%까지 정원 외로 그 선발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이제 그 특성화 전형 재직자 그 전형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특성화고 재직자 전형은 이제 약간 좀 예전에는 솔직히 좀 인지도가 낮았어요.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런 거죠. 이제 괜히 이제 뭐 내가 그 어떤 회사를 다니다가 이제 대학을 가게 되면은 뭐 야간 학부에서 다녀야 되고 왠지 모르게 약간 조금 그 소외되는 느낌? 이제 먼저 그런 것들 때문에 그 인지도가 낮았는데 점점 이제 그 인지도가 조금 많이 높아지고 요즘 같은 경우에서는 이제 이런 그 대학을 가려고 하는 학생들이 좀 많아졌고요. 그 다음에 또 그 상위권 대학, 좀 좋은 대학에서도 이제 이런 그 재직자 전형들을 많이 이제 그 선발을 하다 보니까 상당히 이제 조금 호응이 좀 많이 좋아졌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러다 보니까는 결국은 상위권 대학에서도 이제 재직자 전형을 선발을 하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그 고등학교 시절에 그 내신도 상당히 좀 중요하니까 우리가 꼭 뭐 지금 현재 뭐 특성화 고등학교에 가서 뭐 기술적인 거 어떤 뭐 전문 교과만 배운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만약에 나중에 어떤 그 대학에 대한 꿈을 갖고 계시다라고 하면 그 학과 공부도 상당히 조금 열심히 공부하시는 게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이제 가장 또 중요한 건 뭐냐면은 다른 일반 전형들이라든지 뭐 학종이라든지 이제 그런 전형들 같은 경우는 그 대학교에서 그 자기네 그 홈페이지를 통해 가지고 어떤 자료실에서 그 전년도에 그 입시에 대한 이제 그 입결 자료라든지 그런 것들을 많이 좀 발표를 하는 추세이긴 한데 그 재직자 전형이라든지 아니면 뭐 특성화고 전형이라든지 이런 그 약간 좀 특별 전형 같은 경우는 정보들이 좀 많이 공개가 되지는 않고는 있어요. 그러다 보니까는 그쪽에 관련된 학생들이 그 대학을 갈 때 과연 어떻게 가야 될까?
그렇다고 또 그 다니고 있는 학교에서도 그런 자료가 많지가 아마 않을 겁니다. 그러다 보니까 좀 많이 답답을 했는데 그래도 요즘에는 어떤 그 인터넷이라든지 어떤 정보 공유 사이트가 상당히 조금 많이 이제 그 발전이 되다 보니까 그 공유가 좀 많이 됐으니까 그런 것들을 많이 좀 탐색을 해서 찾아보신다라고 하면 본인이 현재 처해져 있는 위치와 그 내용을 갖고도 충분히 그 좋은 대학에 한번 좀 지원을 해볼 수 있는 그런 경우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. 자, 그리고 이제 또 하나 보시면은 그 재직 의무라는 게 있는데 그 학교 다니던 중에 회사를 그만두게 되면 제적되는 경우가 있어요. 그러니까는 내가 이제 원래는 이제 그 회사를 다니면서 이제 그 대학을 다녀야 되는데 우선은 그 대학을 가기 위해서 한 3년 정도를 이제 그 회사 생활을 했다는 얘기죠. 그래 놓고 이제 합격을 하고 이제 대학을 들어갔더니 왠지 모르게 좀 그래서 약간 이제 그냥 그 회사를 간두고 그냥 대학에만 이제 전념하는 경우가 있는데 근데 어떤 경우에서는 이제 그 제적이 되는 경우들이 있고 그다음에 또 어떤 경우에는 그냥 그 입학 후에는 뭐 그래 뭐 회사를 퇴사를 하든 뭐 하든 어쨌든 입학했으면 끝이다 라고 해서 그냥 조사를 안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거는 솔직히 뭐 어느 대학이 이렇다 저렇다라고 얘기하기는 뭐하기 때문에 그 재직 의무와 관련된 사항은 꼭 그 본인이 이제 다니려고 하는 그 학교 입학처에 직접 문의하시는 게 제일 정확하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.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은 이제 항상 이제 뭐뭐 카더라 이제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잖아요. 솔직히 이제 카더라는 웬만해서는 거의 믿을 수가 없고요. 만약에 이제 정식적으로 본인이 뭔가를 필요로 한다라고 하면은 꼭 그 본인이 이제 그 원하는 대학의 입학처에 직접적으로 이제 문의를 해보고 그 다음에 약간 좀 여러 가지 어떤 요소들에 대한 것들을 상담받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보실 수가 있어요. 근데 혹시나 또 모르니까 한번 간단하게 좀 뭐 몇 개 예를 들어보면 제적이 되는 학교들 같은 경우는 건국대학교 같은 경우는 8개월 유예 후에 그래도 안 되면은 이제 제적을 시킨다든지 아니면 뭐 동국대학 같은 경우는 12개월 유예 후에 그래도 뭐 취업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안 하게 되면 제적이 됩니다. 그다음에 아주대 같은 경우는 매년 초에 그 실태 조사를 하는 경우들도 있고 그다음에 뭐 중앙대 같은 경우 이런 경우들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만약에 내가 다시 그 회사 생활을 쭉 영위하면서 해야 되는 이제 그런 것들이 있고 그다음에 입학 때만 그 재직 중이면 무관하다. 이제 그런 학교들이 뭐 경희대학교, 고려대, 강원대, 뭐 숙명여대, 숭실대, 뭐 인하대 이제 여러 대학이 있는데 이거는 솔직히 이제 지금 현재로서는 그냥 그 데이터로서만 좀 보여드리는 거지만 이거를 좀 보시고 본인이 이제 만약에 원하는 대학에 그 어떤 특성화고 졸업을 위한 재직자 전형에 이제 만약에 그 지원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 꼭 그 대학교 그 입학처에다가 문의를 해보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. 아셨죠? 예. 그리고 또 그 복수전공. 그래서 이제 복수전공은 이제 그 해당 전형의 그 특성상 정가는 웬만해서는 그러니까 또 하나 좀 주의하셔야 될 건 뭐냐면요. 이쪽 전형으로 들어가시게 되면 거의 정가가 불허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. 대신 이제 뭐 복수전공 및 부전공의 경우는 허용하지 않는 대학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복수전공을 희망하는 경우 그 지원 전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또 그 대학의 입학처에다가 문의를 한번 해보셔야 돼요. 그래서 복수전공이 가능합니까? 아니면 안 됩니까? 아니면은 뭐 부분적으로 가능합니까? 이제 뭐 그런 것들을 좀 상담을 받으셔야 되는데, 복수 전공을 이제 허용하는 대학으로 보면은 뭐 경희대학, 동국대, 숙명여대, 뭐 중앙대, 한양대. 근데 복수 전공을 불허한다. 뭐 세종대라든지 건국대, 그다음에 부분적으로 좀 허용을 합니다라고 하는 경우가 뭐 명지대학이라든지 서울과학기술대학교.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요거는 이게 참고 사항일 뿐이지 실적으로 더 정확한 거는 입학처에 문의를 하셔야지만이 나중에 그 입학하고 나서도 뭐 불이익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덜 당할 수가 있다 이제 그런 얘기죠. 자, 요거는 이제 뭐 꼭 그 일반 전형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냥 그 특성화 전형이라든지 모든 전형은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수시를 이제 지원을 해야 되는데 4년제 같은 경우는 딱 그 9월 10일부터 15일 딱 한 번의 기회가 있는 거죠. 그리고 또 여기 보시면은 그 2014학년도 뭐 매번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가 이제 입시는 무조건 1년을 앞서가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올해가 2023학년
3년이라고 해도 내년에 대학을 가서 2024학년도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. 예, 그건 항상 좀 뭐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. 그래서 올해도 마찬가지로 이제 9월 11일부터 15일 사이에 총 3일 이상 그 대학마다 약간 좀 그 원서 접수 기간이 좀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이제 그 기간 내에 원서 접수를 하셔야 되고요. 그 다음에 이제 그 전형 기간은 이제 뭐 9월 16일부터 14일인데, 뭐 내가 그 지원하는 학교가 만약에 뭐 면접이라든지 이제 뭐 그런 것들이 있다라고 하면은 천상 요 기간 내에 면접을 보는 거고요. 그렇지 않고 그냥 뭐 교과 성적이라든지 서류만 갖고 면접은 없다. 그러면 뭐 솔직히 뭐 전혀 상관이 없이 그 기간 내에 맞춰서 뭐 합격이 되고 불합격이 되고 이제 그렇게 이제 좀 나타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리고 이제 뭐 합격자 발표는 12월 15일까지 이제 합격자 발표를 할 거고, 그다음에 등록은 뭐 특성화 전형이든 뭐 특별 전형이든 똑같이 다 12월 18일부터 21일 사이에 등록을 하게 됩니다. 그래서 이제 이런 그 일정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좀 잘 상기를 하셔서 확인을 좀 하시면 될 것 같고요. 예, 뭐 정시는 좀 우선 넘어가도록 할게요. 자, 그래서 이제 그 특성화고를 졸업한 이제 재직자 전형에서 그 숭실대학교 같은 경우는 그 경상 계열에는 그 금융경제학과하고 금융무역과에서 55명, 55명. 그다음에 자연계에서는 미디어 경영학과에서 43명. 그래서 총 153명을 모집을 합니다. 어떻게 보면은 그 우리가 봤을 때는 그 일반적인 그 특성화고 그냥 그 전형보다는 특성화 고등을 졸업한 재직자 전형이 정원 외이긴 하지만 상당히 그 많은 인원수의 그 학생을 선발한다라는 거 한번 좀 눈여겨 보시기 바랍니다. 그래서 이제 뭐 이것도 보면은 꼭 뭐 숭실대뿐만 아니라 그 지금 이 전형을 이제 실시하는 대학들의 가장 이제 기본적인 근본적인 거를 보게 되면은 우선은 먼저 그 다음 요건을 갖춘 자로서 해서 그 2024년 3월 1일 기준으로 산업체에 재직 중인 자, 이제 요게 이제 그 지원 자격이 되는 거고요. 그 다음에 뭐 여기서 이제 어느 거라도 하나가 다 만족하면 되는 겁니다. 그러니까 이제 뭐 그 일반 고등학교 재학 시 동안에 뭐 시도 교육감이 직업교육훈련 촉진법에 의해서 다른 이제 직업교육훈련 기간 중 직업교육훈련 위탁 기관으로 그 선정한 기관에서 만약에 내가 그 교육을 받고 했다. 그러니까 뭐 일반고를 졸업했어도 이런 사항이 있다라고 하면은 3년 후가 지난 산업체에서 3년 동안 이제 그 근무를 하다가 다시 이제 그 대학을 간다 그러면은 요 자격이 이제 부여가 된다는 얘기고요. 그 다음에 그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를 졸업한 거. 그 다음에 뭐 특성화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 아니면 뭐 마스터 고등학교라든지 이제 그런 학교를 졸업한 자에 한해서도 충분히 자격이 주어진다는 얘기고요. 그 다음에 그 뭐 학력 인정 평생 교육 시설 중에서 특성화 고등학교에서 제공하는 것과 같은 교육 과정을 운영하는 그 평생 교육 시설에서 해당 교육을 이수한 자, 이런 분들도 충분히 그 지원 자격이 되니까 내가 여기서 뭐 1번이냐 뭐 2번이냐 두 번째, 세 번째, 네 번째 어떤 게 이제 포함이 되는지, 그래서 어쨌든 여기에서만 포함이 되면은 충분히 이제 지원 자격이 되기 때문에 그거를 꼭 확인을 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. 근데 두 번째로는 이제 그 어느 중에 하나에 해당되는 그 산업체 근무 경력 기간이 합이 3년 이상이라는 겁니다. 그래서 이제 뭐 3년 이상이 돼야 되니까 그 우선은 내가 과연 이제 거기서 그 근무한 기간이 제대로 3년 이상이 맞춰졌는지 안 맞춰졌는지 그것도 꼭 필히 그 점검을 해야 될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자, 그래서 이제 그 유의 사항을 한번 보게 되면 그 산업체 범위라고 하는 거는 여기서 이제 그 하나 이상이 존재가 돼야 되는데 그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 뭐 거기에 있다든지 아니면 그 근로기준법에 의거해서 상시 근로자가 5명 이상, 그러니까 뭐 사업주를 포함해서 거기 이제 사업체에서 내가 근무를 하고 있다든지 아니면 이제 그 4대 보험 중에서 1개 이상 그 가입 사업체, 무슨 이렇게 뭐 의료보험이라든지 아니면 뭐 국민연금이라든지 뭐 고용보험이라든지 뭐 이제 이런 그 4대 보험 중에서 1개 이상 가입 사업체, 그 다음에 또 4대 보험 미가입 영세 창업 자영업자는 그 사업자 등록증을 소지하고
그다음에 세금 체납 사실이 없는 경우에 지원이 가능하다.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제 그 세금 체납이라는 것이 항상 이제 그 중요하게 이제 좀 포지션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혹시나 뭐 이렇게 막 미세 이제 그 영세 이제 창업을 하시는 분들도 솔직히 세금 체납을 하시면 안 됩니다. 자, 그리고 이제 4대 보험 가입 중 그 대상 업체가 아닌 1차 산업체 종사자는 국가 지방 자치단체가 발급하는 그 공적 증명서를 확인을 통해서 인정을 받을 수가 있으니까 요것들도 이제 내가 어디에 이제 그 준해 있느냐, 얼마만큼 이제 충족이 되느냐를 확인을 좀 하셔야 되고요. 그다음에 또 아까 이제 그 중요한 거는 그 기간이 그 2024년 그 3월 1일 기준으로, 그러니까 이제 올해가 아니라 내년 이제 입학과 동시에 3월 1일 기준으로 이제 재직 기간 중이 3년 이상이 돼야 된다는 거죠. 그러니까 이제 뭐 한 3년 정도 이제 그 회사를 다니고 있어야 된다는 건데, 3년 이상이라고 하는 것은 1개월을 30일로 계산해서 재직 기간이 1080일. 그러니까 뭐 어떤 경우는 이제 뭐 31일도 있고 뭐 28일도 있지만 어쨌든 그냥 기본적으로 그냥 30일을 계산을 해서 1080일 이상인 경우를 이제 얘기하는 겁니다. 그리고 이제 2개 이상의 산업체에서 재직한 경우 총 재직 기간은 합산해서 산정을 하는데, 그 중복이 되는 기간이라고 하면은 이중으로 합산이 안 되니까 요것들도 항상 그 날짜 계산을 정확하게 한번 좀 해봐야 되는 거고요. 그 다음에 영세 창업이라든지 자영업자 중에서 휴업 기간 등 비영업 기간은 재직 기간 산정에서 제외가 된다라고 하니까 요것도 꼭 확인을 해 보십시오. 그리고 군 의무 복무라든지 병역 특례 경력 기간을 재직 기간으로 산정해서 그 가능하다는 것들도 있으니까 이것도 좀 확인하시고요. 그래서 어쨌든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우리가 그 산업체, 그러니까는 그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산업체에서 근무를 했다가 다시 그러니까 재직한 학생들이 이제 그 들어오는 특별 전형이다 보니까 특히나 이제 그 재직 기간의 어떤 그런 그 기간을 산정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좀 중요하게 생각하니까 그 일정이 내가 했을 때 1080일 이상이 되느냐 아니면 안 되느냐, 요거를 꼭 확인한 다음에 지원을 하셔야 됩니다. 자, 그래서 이제 그 숭실대 같은 경우는 이제 아까 뭐 한 3개 과가 이제 그 선발을 하는데, 주로 여기는 이제 그 일괄 합산 전형, 그러니까 서류 종합 평가를 100으로 해가지고 최고점 70점에서 최저점 0점까지 해서 총 70점 기준으로 해가지고 일괄 합산을 해가지고 이제 학생을 선발을 합니다.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좀 아무래도 요즘 좀 지원자들이 그래도 예전에 비해서 상당히 조금 많이 이제 좀 지원하는 추세다 보니까 뭐 면접도 없는 상황이고, 그다음에 우리가 또 뭐 이런 상황에서 뭐 자소서라든지 어떤 그런 것들도 들어가지 않다 보니까 오로지 그냥 서류에 대한 종합 평가를 하다 보니까는 동점자가 많아질 수가 있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그 동점자가 많은 것들은 대학마다 약간 좀 차이가 있는데, 숭실대 같은 경우는 그 서류 종합 평가 중에서 그 진로 역량 점수가 조금 더 우수한 학생을 1순위로 보고,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학업 역량 점수가 우수한 학생을 2순위로 본다. 이제 결국은 이제 그 진로 역량이 여기는 조금 더 우선시 된다라고 이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그 다음에 요 전형들 같은 경우는 웬만해서는 그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러다 보니까는 아무래도 이제 뭐 이런 전형들이 뭐 숭실대만 있는 게 아니라 올해 이제 또 새롭게 뭐 그 신설이 된 뭐 성균관 대학이라든지 뭐 가천대학은 또 있었다가 또 다시 생겨났긴 하지만 뭐 가천대학이라든지 아니면 뭐 상위권 대학들도 상당히 이런 특별 전형을 많이 선택을 하기 때문에, 아까도 이제 누누이 이제 강조를 드렸던 것처럼 만약에 이런 쪽으로 해서 선 취업 후 교육을 하겠다고 생각하고 이제 만약에 특성화고라든지 그런 데를 이제 간 학생이라면 꼭 그 내신을 내실 있게 잘 챙겨 놓고 그래야지만이 나중에 우리가 생각하는 그 높은 상위권 대학들에 진학을 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유효하다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뭐 제출 서류 같은 경우는 뭐 아무래도 당연히 이제 국내 고등학교 졸업 예정자, 그래서 뭐 생활 기록부가 필요하겠죠. 그 학력 서류로는. 그다음에 자격 서류로는 이제 뭐 4대 보험이 가입이 된 사업자 같은 경우는 이제 뭐 건강보험, 자격 득실 뭐
확인서라든지 아니면 또 뭐 병역 관련 아까도 이제 뭐 병역에 대한 것들도 이제 뭐 인정을 해준다라고 했으니까 그럼 병역 관련 서류라든지 그다음에 또 뭐 4대 보험이 미가입된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사업자 등록 증명원이나 그다음에 뭐 영세업자라든지 자영업자 같은 경우는 그 납세의 어떤 그런 의무가 있기 때문에 납세 증명서 이제 뭐 이런 것들 아니면 또 공적 증명서 이런 이제 그 자격에 맞는 서류가 있으니까 이것도 좀 미리미리 확인을 하고 이제 떼어놔야 됩니다. 이거는 왜냐면 내가 이제 입학을 하게 되면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또 대학에서 이제 왜냐면 그 확인을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좀 그런 자료가 내가 이제 되는지 안 되는지 꼭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. 그리고 이제 그 지원 자격 서류는 원서 접수일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올해 이제 그 9월 10일 이후 이제 9월 10일부터 이제 원서 접수가 시작이 되잖아요. 그러니까 이제 9월 10일 이후 뭐 발급해서 그 외 서류는 뭐 7월 1일 뭐 발급한 서류에 하나다 이제 그렇게 나와 있으니까 이것도 일정을 꼭 확인을 하신 다음에 예, 그 서류를 그 제출을 하시기 바랍니다. 그래서 모든 서류는 그 원본을 제출하는 겁니다. 그러니까 사본이 아니라 예, 원본 제출이 이제 원칙이기 때문에 원본을 해야 되는 거고요. 그 다음에 제출 서류는 거의 다 그 반환을 하지가 않는다. 이제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만약에 내가 최종으로 합격이 돼서 한다라고 하면은 이제 추가 서류라는 것이 이제 그 기준 재직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이런 것들이 이제 뭐 순실대 같은 경우는 3월 8일까지 뭐 학과 사무실에다가 제출을 해달라 이제 그렇게 이제 그 대학교 이제 요강이라든지 이제 그런 것들이 있으니까 꼭 이제 확인을 하세요.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죠. 그 특성화고를 졸업한 재직자 전형 입학생들은 타 학과나 타 학부로 그 정가가 불허가 되니까 꼭 확인한 다음에 그 다음에 또 그러면 결국은 이제 내가 그거에 조금 맞는 대학이 어떤가라든지 그런 것들도 좀 확인을 해야 되니까 결국은 이제 그 대학교 요강을 잘 찾아보세요. 항상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리는 것처럼 그 우리가 뭐 일반계 전형을 간다든지 아니면 뭐 특성화 전형을 간다든지 아니면 뭐 정원의 전형을 간다든지 했던 것 모든 것들은 그 대학교 입시 요강에 잘 녹아있기 때문에 그 입시 요강을 잘 확인한다면 충분히 그게 좋은 정보가 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. 자, 그리고 이제 또 한 대학을 보게 되면은 이제 그 한양대학인데요. 한양대학 같은 경우는 이제 그 학종으로 100%를 선발을 하고 그 다음에 수능이 면제가 되고 면접도 없습니다. 다만 이제 그 지원 자격 증빙 서류를 제출은 해야 되겠죠. 그래서 이제 모집 담임이 이제 모집 인원을 보면 그 산업융합학부라고 해가지고 예, 그 155명 정원 내는 한 명이 포함이 된다는 겁니다. 그러니까 결국 이제 정원 내에 한 명이 있다라고 하는 거는 결국은 이제 그 우리가 그런 과를 새로 이제 신설해서 만든다라는 이제 그런 개념으로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탁과로 정가가 이제 불가하고 그다음에 학종으로 100%를 뽑고 그다음에 최고점은 1000점부터 0점까지 이제 존재를 한다. 이제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제 그 산업융합학부다 보니까 입학생들의 어떤 세부 전공은 2학년 진급 시에 결정이 되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는 아무래도 이제 그 전공별로 뭐 인원 제한을 둘 수가 있어요. 그래서 어쨌든 또 이것도 1학년 때 상당히 그 학점 관리를 잘 하셔야 되만이 내가 원하는 그 어떤 학과라든지 이제 그런 쪽으로 갈 수가 있다라는 거 좀 해보시면 되고요. 여기서도 이제 그 동점자 처리 기준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뭐 4대 핵심 역량 중에서 학업 역량 성적 우위자를 뭐 먼저 이제 선발을 한다라고 하는데 요거를 보면은 학업 역량에서 특히 뭐 비판적인 사고라든지 창의적 사고 역량. 근데 이제 여기서도 이제 보면은 주요 활동 평가라는 게 그 우리가 생활기록부라든지 이제 그런 데를 보면은 뭐 창체 활동이라든지 아니면 세부 능력 특기사항, 행동 특성 및 종합 의견. 예, 요런 이제 그 학업 역량 영역에 좀 우수한 학생일수록 좀 더 그 동점자에서 우위를 점할 수가 있다. 이제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근데 이제 그 한양대에서 그 내비치는 그 4대 핵심 역량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하나는 이제 비판적 사고 역량이 있고 그다음에 또 창의적 사고 역량 그리고 자기주도 역량 그다음에 소통 협력 역량이 있습니다.
근데 이제 아까도 이제 얘기했던 것처럼 뭐 여러 가지 어떤 그런 그 정의를 얘기하면은 뭐 예를 들어서 그 자기주도 역량이라고 하면은 자발적인 동기, 계획, 노력, 성취, 피드백의 과정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이제 학습하면서 능력과 자질을 갖추어가는 이제 자기 관리 역량이라고 볼 수가 있고, 그랬을 때 이제 구성 요소라고 하면은 뭐 동기 형성 및 계획 수립이라든지 수행 및 성취, 뭐 목표 확장.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어떤 뭐 진로라든지, 그러니까 창체 활동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뭐 교과 그런 이제 학업 역량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여기에 좀 포함이 된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자, 그리고 이제 또 보면은 이제 우리가 그 대학 이제 기존 학과를 지원할 때 보면은 동일 계열이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그런 쪽으로 이제 좀 지원 자격을 인정을 한다는 얘기인데, 그 지원한 모집 단위에 해당하는 기준 학과가 아닐 경우도 있죠. 근데 아닐 경우라도 그 동일 계열에 해당하는 전문 교과를, 그러니까 이제 일반 교과 아닌 전문 교과를 30단위 이상 이수한 경우는 지원 자격으로 인정을 한다라고 합니다. 그러니까는 이제 결국은 이제 우리가 모집 단위에서 무슨 뭐 공과대학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어떤 그런 모집 단위들이 있고, 그때 동일 계열은 뭐 공업 아니면 뭐 건설기계 재료, 화학공학, 전기전자, 뭐 상업정보 이런 것들이 이제 내가 이제 그 다녔던 학교에서 뭐 기계과라든지 뭐 전기기계과라든지 금속 뭐 이런 거 아니면은 내가 요쪽이랑 약간 조금 그 기준 학과가 아니어도 내가 이제 이런 그 동일 계열에서의 그 전문 교과를 30단위 이상 했다는 학생이라고 하면은 요거를 인정을 해서 요쪽에 이제 그 동일 계열로 이제 그 지원이 가능하게끔 해준다는 얘기입니다. 그래서 요것들은 이제 그 대학교들마다 그 입시 요강에 이렇게 그 명시를 된 것들이 많으니까 꼭 내가 항상 그 지원하려고 하는 대학에서는 이제 그런 요강을 상세하게 살펴보셔야 된다는 얘기죠. 그 다음에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인문계열이라든지 상경계열 이런 경우를 했을 때 뭐 동일 계열 했을 때는 크게 뭐 상업정보라든지 가사실업, 뭐 농생명산업 이런 부분들에서 그 기존적으로 이제 뭐 내가 경영정보학과라든지 정보과 이제 고등학교 시절에 뭐 회계정보 이제 뭐 이런 데를 나오면은 당연히 상형 정보를 가지만 아까도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안 되더라도 요거와 그 준하는 동일 계열의 전문 교과를 뭐 30단위 이상 이수를 했다라고 하면은 지원 자격을 뭐 인정을 해주겠다. 이제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자, 그리고 이제 그 성균관 대학으로 이제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. 근데 이제 성균관 대학 같은 경우가 요번에 이제 좀 새롭게 이제 신설이 됐는데요. 근데 이제 여기도 보면은 아까도 이제 본 것처럼 그 한양대학이라든지 숭실대학이라든지 이런 대학 같은 경우는 그 특성하고 그 졸업 재직자를 위한 이제 특별 전형인데, 또 어떤 대학들 보면은 그 특성화 고등학교를 바로 이제 졸업하고 이제 입학하는 이제 그런 것들도 있고, 그 다음에 특성하고 뭐 재직자로 해서 뭐 정원회 그런 걸로 특별 전형으로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, 성대 같은 경우는 그 지금 올해 그 특성화 고등학교를 재학 중인 학생이라고 하면 그 특성화 고 전형으로 해서 뭐 인문계 같은 경우는 뭐 인문과학 계열, 사회과학 계열, 뭐 경영학 해서 총 이제 전체로 해서 24명을 뽑는 게 있고, 그 다음에 또 자연계열 같은 경우는 뭐 자연과학 계열, 뭐 전자전기공학부, 그 다음에 공학계열, 소프트웨어 해서 또 24명. 이렇게 해서 이게 전체적으로 이제 24명 범위 내에서 이제 뭐 그 과별로 약간 좀 차이는 있겠지만 그런 것들이 있고요. 그 다음에 그 특성하고 졸업을 하고 재직자 전형 같은 경우는 응용 AI 융합학부라고 해서 180명을 선발합니다. 그러니까 상당히 많이 선발하죠. 그러니까 일반적인 특성화고보다는 상당히 좀 많은 학생을 선발을 한다는 얘기고. 근데 이제 아까 이제 그 성대 같은 경우는 약간 좀 차이가 있는 게 뭐냐면 뭐 인문과학 계열로 이제 그 되다 보니까 그 또 계열에서는 뭐 인문과학 계열에는 뭐 유학 동양학이라든지 뭐 국어 국문학, 영어 영문학, 뭐 한문학, 사회학 이제 이런 이제 그런 그 학과라든지 학부가 설치가 되어 있다는 얘기고, 그 다음에 뭐 공학 계열 같은 경우는 화학공학, 고분자공학, 그 다음에 신소재공학, 기계공학, 뭐 건설환경공학 이런 이제 그 과들이 이제 되어 있는 거죠. 근데 이제 우리가
그 특히나 이제 그 특성화 고를 했을 때 이제 가는 학생들이 이제 이렇게 되는 거고, 우리는 이제 그 재직자 전형으로 했을 때는 응용 A 융합학부에는 AI 융합 비즈니스하고 산업 인공지능 이렇게 이제 두 가지 이제 그 학과로 이제 좀 나누어진다. 이제 그걸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요거는 이제 그 특성화 고등학교를 졸업한 학생들, 그러니까 그 지금 현재 그 특성화 고등학교 이제 재학 중인 학생이라든지 뭐 바로 이제 뭐 졸업해서 뭐 재수를 했던 학생이라든지 그런 학생들을 위한 전형인데, 이렇게 뭐 인문과학 계열이라든지 아니면 무슨 뭐 자연과학 계열에서 전체적으로 총 24명을 뽑는데, 요것도 이제 보면은 그 학과마다 약간 좀 차이가 있어요. 그러니까는 뭐 인문과학 계열 같은 경우가 최대 선발 인원이 24명이다. 그러면 모집 인원 24명을 말 그대로 이제 어떤 그 전체적으로 했을 때 뭐 인문과학 계열에 뭐 50명이 이제 뭐 지원을 했다. 그러면 결국은 거기에서 그냥 24명을 다 뽑을 수도 있는 거고, 아니면 이제 뭐 골고루 뭐 2명, 3명 이렇게 나눠서 뽑을 수도 있는 거고, 그랬을 때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최대로 이제 뽑을 수 있는 인원이라고 하는 게 뭐 여기서 나와 있는 것처럼 뭐 자연과학 계열 같은 경우는 뭐 최대 24명까지. 그러니까 모집한 인원에 대해서 다 그냥 그쪽으로 밀어 넣을 수도 있다는 얘기죠. 그 다음에 뭐 그 전자전기공학부 같은 경우는 20명. 그러니까 이제 20명 외에 4명들은 뭐 다른 쪽으로 이제 좀 분산이 되거나, 아니면 소프트웨어 학과 같은 경우는 뭐 10명. 그러니까 10명만 뽑고 나머지 14명은 또 다른 과로 이제 약간 좀 그 분산을 시킨다. 이제 이런 이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자, 그래서 이제 뭐 특성화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그냥 이제 뭐 특성화고등학교를 이제 그 준하는 이제 그 졸업을 한 학생들. 그래서 이제 뭐 우리 모집 대학의 어떤 동일 계열의 기준학과를 이제 뭐 이수한 학생이라든지, 아니면 이제 전문교과를 30단위 이수한 학생들, 이런 학생들이 이제 그냥 특성화 고등학교 그 전형에 지원이 가능하다.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. 그 다음에 이제 그 모집단위별 이제 아까 본 것처럼 그 지원 가능 및 기준학과, 전문교과,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어떤 거가 있느냐 보면은, 뭐 인문 쪽에서는 뭐 인문과학 계열이라든지 사회과학 계열이라든지, 경영 쪽은 뭐 경영, 금융, 복지, 뭐 보건, 디자인 이제 이런 것들의 그 전문 교과군을 이제 이수한 학생이라든지, 아니면 자연과학 계열이라든지, 아니면 전자전기공학, 공학 계열, 뭐 소프트웨어 쪽도 마찬가지로 뭐 보건이라든지 복지라든지 디자인, 문화 콘텐츠, 음식 요리, 뭐 건설, 기계, 뭐 재료화학공학, 이제 뭐 여러 가지 어떤 이런 부분들의 학생들이 여기에 이제 그 기준 지원할 수 있는 기준 학과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내가 여기에 어디에 이제 포함이 되는지도 항상 꼭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. 자, 그리고 이제 요거는 이제 그 만약에 지금 현재 우리가 그 교육과정이 2015 개정 교육과정인데, 만약에 이제 그거 전에 2009 개정 교육과정에 해당되는 학생이라고 하면 어떻게 이제 해야 되느냐면, 전체적으로 이제 뭐 크게 봤을 때 예를 들어서 뭐 상업정보라든지 이제 그쪽에 대한 이제 전문 교과군을 이제 했던 학생이라고 하면 뭐 인문과학 계열이라든지 뭐 사회과학 계열, 뭐 경영학 이런 쪽에다 지원할 수도 있고, 그다음에 전자전기공학이라든지 소프트웨어도 이제 지원할 수 있다. 그래서 이제 그 약간 조금 그 졸업 연도가 조금 좀 오래되신 분들, 그런 분들이라고 하면은 이제 이런 것들을 좀 확인을 해서 내가 어느 쪽에 이제 그 전문 교과를 선택을 했을 때 어떤 모집 단위에 지원할 수 있는지 그거를 좀 확인하라고 좀 만들어 놓은 겁니다. 자, 그래서 이제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우선은 그 봤을 때 전형 요소는 이제 그 서류 100, 그다음에 생기부, 그다음에 또 그 여전히 이제 수능 최저학력 기준은 없습니다. 그리고 이제 또 여기서 이제 동점자 처리 방법은 학업 수월성, 그다음에 학업 충실성, 그다음에 전공 적합성, 활동 다양성, 자기 주도성, 발전 가능성. 그러니까 어쨌든 학업 수월성. 그러니까 이제 아무래도 이제 우리가 그 상위권에 있는 이런 그 뭐 특성화 전형을 하려고 한다라고 하면 아무래도 이제 그 학과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된다. 이제 그렇게 좀 보시면 되고요. 그다음에 최종 합격자 같은 경우는 이제 고교 졸업 예정자였을 때는 그 고교 졸업 증명서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. 그래서 제가 지금 현재 보면은 이건 뭐고 저건 뭐야라고 하는데,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는 그 재직자 전형이 아니라 그냥 특성화 전형.
그러니까 특히 이제 요거는 성균관 내에서의 이제 그 특성화 전형 중에서, 그러니까 특별 전형 중에서 특성화 고등학교 전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요거를 좀 잘 확인을 하세요. 자, 그러면 이제 요게 뭐냐면 이제 본격적으로 아까 이제 그 뭐 숭실대학이라든지 한양대학에서 봐왔던 것처럼 그 특성화고 졸업을 하고 재직자인 학생들을 위한 그 정원외고 정원 외에 특성화고 재직자 특별 전형이라고 보시면 되는데, 아까는 이제 그 뭐 여러 가지 어떤 뭐 인문 계열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뭐 자연 계열로 이제 뽑았지만, 요거는 이제 그 재직자 전형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응용 AI 융합 학부라고 해서 180명을 이제 선발을 합니다. 그리고 이제 설치 학부나 학과는 뭐 AI 융합 비즈니스라든지 산업 인공지능으로 이제 나눠지게 돼 있고요. 당연히 이제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뭐 자격 요건은 뭐 국내 특성화 고등학교라든지 아니면 마이스터고를 졸업을 한 후에 그 지원 시점 기준으로 했을 때 그 산업체 그 경력이 3년 이상이 되는 재직자에 대한 이제 자격 요건입니다. 그래서 요거는 이제 그 재직자 전형으로 이제 조금 다시 넘어온 겁니다. 그래서 보시면 되고, 그 다음에 이제 뭐 보면은 이제 그 자격 요건이 뭐 산업체 적용 범위라든지 아니면 뭐 재직 기간을 산정한다든지 뭐 재직 상태를 뭐 유지한다든지 요런 이제 그런 구분대한 내용들은 거의 웬만해서 많은 대학들이 거의 동일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이제 요걸 한번 조금 참고하라고 해서 이제 좀 보여드린 거고요. 그 다음에 이제 요 재직자 전형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로 여기도 그 서류 100으로 하고요. 그 다음에 평가 방법은 그 생활기록부를 가지고 그 지원 자격 확인 자료를 종합적으로 정성적인 평가를 한다는 얘기입니다. 그리고 수능 최저학력 기준은 없습니다. 그리고 이제 그 선발 방법은 그 서류 평가 취득 총점 순으로 해서 최종 합격자를 선발을 합니다. 그래서 이제 그 우선 근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요즘에 이제 좀 경쟁률이라든지 동점자들이 좀 많다 보니까 그 처리 방법은 여기서는 어떻게 하냐면은 그 서류 평가 우선순위 영역, 그 다음에 취득 점수 상위자 이렇게 했는데, 우선순위 영역이라고 하면은 학업 수월성, 그 다음이 학업 충실성, 그 다음에 전공 적합성, 활동 다양성, 그 다음에 자기 주도성, 발전 가능성 순으로 해가지고 이제 우선순위를 이제 매겨서 동점자를 이제 처리를 한다는 얘기인데, 여기서 이제 그 수월성이라고 하는 거는 뭐 간단하게 어떤 사전적인 의미로 봤을 때는 다른 것에 비해서 빼어나고 우수한 이제 뭐 성질이다, 이게 수월성인데, 결국은 이제 이런 쪽에 그 대학을 이제 하려면은 동점자 처리를 했을 때 그래도 내가 좀 유리하게 조금 그 우위를 선점을 하려면 그 내가 그 전에 다녔던 학교에 고교 내신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그 과목별의 그 세부 능력 및 특기 사항 있잖아요. 이런 부분들이 충실하게 잘 갖춰져 있어야지만이 내가 최초 합격이 안 되더라도 내가 추가 합격을 했을 때 아무래도 조금 앞쪽으로 줄을 설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, 결국은 이제 그 고등학교 시절에 뭐 공부를 열심히 하라, 이제 뭐 그런 얘기죠. 예. 그래서 이제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뭐 제출 서류는 뭐 거의 웬만한 이제 그 학교나 다른 것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. 뭐 경력, 어떤 학교는 이제 또 뭐 경력 증명서라든지 아니면 이제 뭐 공적 증명서라든지 뭐 자영업 증명서, 뭐 병역 관련된 거 이런 부분들도 있으니까, 요것도 이제 요거는 이제 항상 내가 그 지원하려고 하는 대학의 그 입학처에 대한 그 입시 요강을 꼭 확인을 하고 내가 그거에 맞는 서류를 준비를 하셔야 되죠. 자, 그래서 이제 보면은 요거에 대한 이제 그 성균관대학교 특징을 보면은 그 성균관대학이 그 재직자 전형이 신설이 됐다. 그리고 정원도 181명. 그러니까 정원 내에 1명을 선발을 하고 정원 외에 180명을 선발을 합니다. 그러다 보니까는 아까 이제 그 한양대학의 산업융합학부의 정원이 154명인데 그 인원보다도 상당히 많은 인원을 선발을 하는 거죠. 그리고 이제 또 성균관대학이라든지 뭐 가천대에서도 뭐 컴퓨터공학이나 아니면 소프트웨어 계열, AI 인공지능 계열이 이제 그 신설이 됐기 때문에 뭐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재직자 전형으로 봤을 때 단비 같다. 그러니까 뭐 어떤 이제 좀 그 많은 그 재직자들이 그 뭐 원하는 대학을 많이 갈 수 있는
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될 수 있다라는 것들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근데 이제 우선은 보면은 또 이제 궁금하신 게 도대체 정원 내는 뭐고 정원 외는 뭐냐? 이제 뭐 이렇게 그 궁금증을 갖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. 이거를 한번 좀 보게 되면은 근데 이제 이거는 이제 그 대학법에 의해서 이제 구분된 거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어떤 뭐 특성화 고등학교라든지 아니면 이제 무슨 뭐 또 뭐 고른기회라든지 그런 쪽의 학생이 아니라고 하면 그냥 일반적인 수험생 뭐 그냥 뭐 우리가 뭐 교과 전형으로 간다 아니면 뭐 논술 전형으로 간다 뭐 학종으로 간다 이런 학생들은 크게 신경 쓸 필요는 없고요. 자, 그러면 이제 하나씩 보면은 정원 내라고 하는 거는 대학이 허가된 입학 정원 내에서 선발을 하는 전형입니다. 그러니까 올해 뭐 우리 대학이 뭐 그 신입생을 뭐 3,050명을 뽑겠다. 그럼 이제 이렇게 허가된 인원 내에서 선발하는 전형. 그러니까 이제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뭐 아까 했던 것처럼 그럼 수시에서는 교과로 뭐 몇 명을 뽑고 뭐 학종으로 몇 명, 논술로 몇 명, 그다음에 정시에서 몇 명 이렇게 해서 뭐 3,050명을 뽑는다.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정원 내 전형이고 그다음에 정원 외라고 하는 거는 고등교육을 받을 기회를 균등하게 제공하기 위해서 뭐 소득이라든지 지역 등의 차이를 고려해 가지고 이제 그런 그 시행령에 의해서 대학에서 자율적으로 이제 그 실시할 수 있는 전형이 이제 그 정원의 전형이라고 보시면 돼요.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뭐 특성화고를 졸업한 재직자 전형은 거의 웬만해서는 정원의 전형이라고 이제 그 보시면 됩니다.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뭐 재직자 전형 학과에서 정원 내 전형이 존재하는 것은 학과를 개설하기 위한 거예요. 그러니까 여기도 보면은 이제 어쨌든 이제 그 성균관대학이 그 새로운 이제 그 학과가 이제 시설이 됐잖아요. 그랬을 때는 결국은 이제 그냥 그 정원 내로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정원 내에 한 명을 두고 그 다음에 나머지 한 180명을 다 정원 외로 밀어넣는 겁니다. 그러니까 이제 예로서 재직자 전형을 위해서 뭐 땡땡 뭐 융합학과를 새롭게 신설했다, 개설했다. 그러면 대학은 허가받은 입학 정원 내에서 뭐 정원을 이제 배분을 해야 되는데, 근데 이제 그게 정원 내에서 배분을 하지만 재직자 전형을 위해서 만든 학과이기 때문에 대부분은 이제 재직자 전형으로 다 그 밀어 넣는 거죠. 그래서 이제 정원 내 전형을 많이 이제 배분할 필요는 없어요. 그래서 이제 그 성균관대 같은 경우도 그냥 정원 내에서 이제 그 학과를 개설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정원 내에서 한 명을 놔두고 그다음에 정원 외로 180명을 다 이제 그 설정을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. 그래서 이제 그 학과를 새로 개설하기 위해서는 그 대학에서 허가된 입학 정원의 인원을 배분해야 되기 때문에.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어떤 정원의 전형 같은 경우라든지 이제 그런 특별 전형 같은 경우는 그 전체 모집 인원의 11%까지 이제 할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.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좀 반영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. 근데 어떤 학교들 같은 경우는 별도의 그 재직자 전형이 어떤 그런 정원내가 없이 그냥 그 기존 학과에서 이제 그냥 재직자 전형을 뽑는 경우들이 있어요. 이거 같은 경우는 기존에 이제 되어 있던 것들에 의해서 있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다는 거죠.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약간 좀 뭐 정원 내에서 뭐 한 명이 있다 이런 것들은 내가 새롭게 이제 그 학과를 개설하기 위해서 만든 것 뿐이지 전혀 다른 거랑은 상관이 없다. 이제 그렇게 좀 보시면 되는 거예요. 그래서 어쨌든 중요한 거는 이제 그 정원 외의 전형인 그 재직자 전형을 준비하는 거기 때문에 뭐 정원 내라든지 어떤 뭐 그런 것까지는 그렇게 깊이 있게 뭐 신경을 안 쓰셔도 될 것 같습니다. 자, 그럼 이제 그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성균관대 외에 그 가천대를 이제 좀 한번 보게 되면은 여기도 보면은 그 인문에서 그 경영학부 근데 아까도 그 성균관대랑 똑같이 그 특성화고 이제 그 전형은 이제 5명을 뽑지만 특성화고 졸업하고 이제 재직자 전형은 90명을 뽑아요. 그다음에 컴퓨터 공학도 뭐 특성화고는 이제 5명을 뽑지만 그 졸업 재직자는 이제 90명을 뽑습니다. 그러니까 결국은 뭐 한 180명을 뽑으니까 거의 이제 뭐 성균관대학이나 가천대학이나 상당히 많은 인원수를 뽑죠. 그런데다가 아까 또 그 한양대 같은 경우도 거의 뭐 154명을 뽑으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그냥 일반적인 특성화고 전형보다는 그 재직자 전형 이제 상당히 조금 인원이 많이 늘어났어요.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요즘에 좀 추세는 어떤 경우들이 있냐면은 이제 우리가 뭐 특성화고를 간다라고 하는 게
어떻게 보면 이제 뭐 그냥 내가 좀 일반고를 가면서 거기에서 어떤 뭐 경쟁이라든지 그런 것들보다는 약간 좀 뭐 기술도 조금 익히면서 그다음에 또 그걸 가지고 내가 약간 좀 그런 특별 전형으로 해서 좀 대학을 잘 갈 수 있겠다라는 이제 생각에서 이제 가는 이제 그런 학생들이 요즘에는 상당히 많이 늘었어요. 그러니까 옛날처럼 무슨 뭐 어떤 뭐 전문계고 뭐 실업계고 이제 이런 것들이 아니라 이제 뭐 특성화고로 바뀌면서 여러 가지 어떤 그런 또 그 다양한 전공들이 많이 생겼잖아요. 뭐 미디어고라는 이름도 바뀌고 뭐 영상고등학교, 뭐 조리고등학교 뭐 이런 식으로 특성화고등학교들이 많이 생겼어요. 그래서 그런 학생들이 이제 생기다 보니까 이제 그래서 이제 그런 학생들이 이제 그런 것들을 약간 좀 그 공부에 대한 것들을 그래도 일반고보다는 조금은 약간 좀 스트레스를 좀 덜 받을 수는 있겠죠. 근데 이제 거기서도 이제 조금 상위권을 유지하면서 어떤 뭐 취업도 하고 뭐 아니면 또 졸업 후에 다시 이제 또 대학을 가기도 하고 이제 그런 것들 때문에 또 나름대로 또 전략적으로 또 이렇게 그 선택을 해서 뭐 특성화고로 이제 가는 학생들도 요즘에는 좀 은근히 좀 많이 있는 추세고 그다음에 요즘에는 또 본인의 어떤 그런 뭐 본인의 어떤 그런 진로라든지 그렇게 명확한 학생들 같은 경우는 또 그런 쪽으로도 많이 이제 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다 이제 그렇게 좀 보시면 됩니다.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도 뭐 생기부라든지 아니면 뭐 그런 그 지원 자격 증빙 서류 그다음에 또 마찬가지로 여기도 뭐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은 없죠. 그래서 이제 그 특성화고로 이제 그 지원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 이제 뭐 1단계에서 여기서는 이제 특성화고 전형이에요. 요거는요. 그러니까 이제 뭐 1단계에서 서류로 해서 뭐 100%를 뽑는데 4배수.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경영학부가 뭐 5명을 모집을 하면 이제 뭐 여기서 4배수니까는 4, 5, 20명을 선발을 해서 2단계에서 면접 50%로 해가지고 뭐 선발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인원들이 이제 좀 배정이 되어 있고요. 그래서 이제 지원 자격은 뭐 말 그대로 특성화 고등학교는 그냥 국내 특성화 고등학교를 졸업한 예정자라든지 아니면 그 어떤 그 지정한 모집 단위별 동일 계열의 그 기준 학과에 해당하는 이제 그 전문 교과 단위를 30단위 이상 이수한 학생이라든지 이제 그런 학생들은 이제 그냥 특성화고의 그 특별 전형으로 지원이 가능한데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애당초 처음부터 그 산업 수요 맞춤형 마스터 고를 이제 한 학생들은 바로 이제 그 졸업과 동시에 그 진학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학생들 같은 경우는 먼저 취업을 하고 3년 후에 산업체였을 때 재직자 전형으로 해서 뭐 대학을 갈 수도 있는 이제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.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좀 확인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. 여전히 이제 뭐 여기도 최저학력 기준은 없고 그 다음에 가천대 같은 경우는 특성화고 같은 경우는 동점자 처리를 면접을 우선으로 하고 두 번째는 서류 그다음에 최상위 학기 뭐 1학기든 2학기든 그러니까 1학년 1, 2학기든 2학년 1, 2학기든 최상위 학기 성적 우수자 이런 순으로 해서 동점자 처리 기준을 만든다 이제 그렇게 좀 보시면 됩니다. 그래서 이제 그 가천대 홈페이지에서 모집 단위별 동일 계열 기준학과 그러니까 이거는 모든 학교가 다 똑같습니다. 모든 대학이 그다음에 모집 단위별 전문교과 인정 계열 아니면 계열별 전문교과 이수 과목 요것들이 이제 내가 그 제대로 이제 그 맞는지 안 맞는지를 꼭 필히 확인을 해봐야 될 필요가 있다 이제 그렇게 좀 보시면 됩니다. 자 그러면 이제 그 우리가 그 재직자 이제 전형을 보게 되면은 특징을 보았을 때는 가천대는 원래 그 재직자 전형 학과를 개설을 해서 운영을 했는데 2019년에 그 학과를 없앴어요. 근데 왜냐하면 이제 그 가천대 같은 경우는 뭐 미뤄 짐작하건대 그 2021년 이후에 모집하기 시작했던 그 조기 취업형 계약학과 이제 이런 것들 때문에 아마 여기 없었다가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이제 이것들이 좀 올해 좀 생기게 됐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. 그 다음에 이제 가천대는 경영학부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봤을 때 논술에서도 91명, 학생부 교과서 73명, 그 다음에 학종에서 62명, 근데 재직자 전형에서 90명을 선발하기 때문에 엄청나게 이제 좀 대단하다고 보시면 되는 거죠. 그 다음에 이제 그 컴퓨터공학부의 컴퓨터공학과는 그 재직자 전형의 어떤 뭐 메인이라고 해도 과언은 아닙니다. 그리고 이제 또 그 경영학과하고 컴공을 일반 수시로 간다면은 어느 정도 내신이 될까? 보면은 이제 뭐 학생부 우수자 같은 경우는 뭐 한 2.7, 2.8, 뭐 지역 균형, 교과 같은 경우는 뭐 3.3.5, 뭐 바람개비 학종 같은 경우도 3등급대.
그러니까 결국은 이 정도에 좀 포함이 되면은 충분히 좀 가능해 보일 수도 있고 조금 더 낮을 수도 있다. 이제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예, 그다음에 특성화고 졸업자 이제 특별 전형을 보게 되면 요거는 이제 그 특성화고 졸업자. 그래서 이제 그 봤을 때 약간 좀 그 특별한 것들 내용을 보면은 그 전년 대비 이제 변경 사항을 보게 되면은 정시는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재직자가 아니라 이제 특성화고 이제 졸업자를 했을 때 그 정시는 전년 대비해서 47명이 늘어나서 627명을 모집을 하고요. 그다음에 특성화고 등을 졸업한 재직자 전형은 어떻게 보면 해마다 선발 인원이 증가를 많이 해요. 그러니까 아까도 했던 것처럼 올해 같은 경우만 봐도 뭐 꼭 그 성균관 대학하고 가천대만 이제 얘가 아니지만 다른 대학들도 이제 그 새롭게 이제 그 인원이 증가했다든지 아니면 개설이 됐다든지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볼 수가 있는데 그래서 이제 그 졸업한 이제 재직자 전형은 해마다 인원이 증가하는 반면 그냥 오로지 그냥 고등학교 그러니까 특성화고를 졸업하고 그 특성화고교 졸업자 전형으로 하는 경우들은 거의 이제 해마다 비슷한 수준의 그 인원을 선발을 하고 있다는 얘기죠.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한편으로는 약간 이제 조금 뭐 우회로 이제 돌리자라고 하면 결국은 이제 뭐 아니면 미리 그냥 취업을 하고 이제 그 자격을 부여를 해서 그 다음에 이제 그 재직자 전형으로 가는 방법도 하나의 좀 방법이 될 수 있다. 그래서 뭐 다양한 방법으로 이제 그 지원을 해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. 그 다음에 이제 뭐 모집단 이별 이제 뭐 기준학과 예시 같은 경우는 뭐 경제학과라든지 국제통상학과는 출신별로 뭐 이것도 똑같이 그러니까 결국은 뭐 재직자든 아니면 이제 뭐 특성화 고등학교 졸업이든 거의 이제 그 모집 단위와 그 다음에 출신 학과별 이제 기준 학과들의 내용들은 거의 비슷하니까 이런 것들은 아까도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학교 홈페이지에 다 나와 있다. 이제 그렇게 좀 보실 수가 있고요. 그러면 이제 그 지금은 이제 약간 좀 재직자 말고 그냥 순수하게 왜냐면 이제 지금 제가 이제 하는 게 뭐 특성화고 쪽으로 이제 하는 건데 다만 이제 그 큰 메인 타이틀이 그 특성화고를 졸업한 재직자 전형이지만 꼭 뭐 특성화고를 졸업하고 재직자로 안 해도 그냥 특성화고로 이제 갈 수 있는 전형들도 있잖아요. 그랬을 때 이제 그것만 갖고 이제 수시를 전국적으로 한번 좀 훑어본 건데요. 뭐 서울에 있는 뭐 건대 같은 경우는 이제 전형 유형이 학종으로 하면서 뭐 특성화고 이제 졸업자 전형명이 되어 있고요.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서류와 학생부 30으로 하고, 그 다음에 또 보면은 뭐 그 삼육대학 같은 경우는 전형 유형이 그 종합이 아니라 교과로 해서 학생부 100%로 이제 선발을 한다든지.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도 보면은 이제 그 학교별마다 약간 좀 전형명은 다르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이제 그 비슷한 내용이고 대신 이제 이렇게 했을 때 그 학생들을 내가 이제 그 대학이 그 학생부 학종으로 해서 좀 선발을 할 거냐 아니면은 이제 교과로 해서 선발할 거냐 요 차이가 있으니까 결국은 이제 내가 이제 그 학교 생활을 했을 때 아무래도 어떤 뭐 창체 활동이라든지 뭐 세특이라든지 어떤 그 비교과적인 내용이 그래도 조금 괜찮다라고 싶으면은 그 종합 전형으로 조금 지원하는 게 좋고요. 그렇지 않고 그냥 오로지 내가 할 수 있었던 거는 그냥 교과 성적이다라고 하면은 당연히 이제 그 교과 성적을 그 많이 반영하는 쪽에다가 지원을 하는 게 뭐 제일 좋겠죠.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좀 지원 이제 전략을 세우시면 될 것 같은데요. 근데 웬만해서는 거의 다 이제 그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괄 합산 전형. 그러니까 그냥 뭐 학생부 100이면 학생부 100, 서류 100이면 서류 100 이제 이런 전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다음에 여기는 이제 그 경기권에 이제 그 있는 그 대학들 이제 뭐 가천대학이라든지 뭐 가톨릭대학 그다음에 뭐 강남대 뭐 이제 해서 뭐 한신대, 한세대 이런 대학들이 이제 그 특성화고 졸업자 이제 그 전형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도 보면은 거의 다 일괄 합산으로 해서 뭐 학생부 아니면 뭐 아니면 교과 성적 이제 그렇게 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근데 간혹 몇몇 대학들 같은 경우는 이제 면접을 보는 전형들이 있으니까 그런 전형들 같은 경우는 면접을 좀 대비하는 게 좀 좋겠죠. 그래서 이제 항상 이제 그 내가 하려고 하는 그 대학의 그 전형 방법을 잘 확인을 하고 그거에 맞춰서 지원 전략이라든지 아니면 준비를 하시는 게
상당히 좀 중요하다. 이제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거의 다 일반 전형이고 그다음에 이제 단계별 전형은 몇 대학이 없다. 이제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이제 뭐 충남 지역이라든지 충북 이제 그쪽 지역에 있는 대학들도 그렇고 그다음에 뭐 부산이나 경남 지역에 있는 대학들 그다음에 울산, 대구, 경북 이제 뭐 이런 대학들 뭐 광주, 전남 그러니까 상당히 이제 많은 대학들이 그냥 순수하게 특성화 고교 졸업한 학생들을 위한 전형도 하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재직자 그 전형도 상당수 이제 많은 대학들이 이제 그 실시를 하기 때문에 내가 이제 그거에 맞는 그 부합되는 이제 그 전형으로 해서 그 내가 이제 조금 그 지원을 한다라고 하면 충분히 좋은 결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. 근데 어떻게 보면 이제 요게 그 특성화 전형이라고 하는 것들이 어떤 경우에는 약간 좀 뭐 일반적으로 이제 좀 포함이 되는 경우들도 있고 아니면 또 뭐 고른 기회에 포함이 되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정원 외가 내가 아닌 정원외로 이제 별도로 이제 분리해서 하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약간 좀 농어촌 전형이랑도 비슷하게 약간 이제 좀 이제 특성화고를 나온 학생들에게 상당히 조금 유효하고 아주 뭐 메리트가 있는 전형이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항상 그 강조를 해드리지만 우리가 어떤 전형이든 아니면 내가 어떤 대학이든 항상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제 내가 대학을 선택하고 뭘 한다라고 했을 때는 아시죠? 항상 대학 요강에 길이 있기 때문에 그 대학 요강을 꼭 참고를 해서 그 보시고요. 그 다음에 요 부분이 좀 도대체 그 요강에서 얘기하는 부분이 약간 좀 내가 잘 이해를 못하겠다 이런 부분을 괜히 어설프게 뭐 아는 뭐 친구한테라든지 야 뭐 그렇게 해대더라 뭐 카더라라든지 이제 그런 거를 전적으로 믿지 마시고요. 제일 중요한 거는 그 대학교 입학처에다가 문의하는 게 제일 좋은 겁니다. 왜냐하면 대학교 입학처에다가 문의를 했을 때 거기서 충분히 만약에 잘못된 얘기를 한다라고 하면은 혹시나 만약 그 내용이 좀 대학 관계자는 좀 미안하지만 녹취가 됐다라고 하면은 좀 뭔가 약간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 좀 피해갈 수 있는 그런 범위도 될 수가 있으니까 항상 대학 요강과 그다음에 입학처를 잘 활용을 한다면 뭐 좀 좋은 정보라든지 이제 그런 것들을 얻으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제 그 지원 전략을 이제 간단하게 보면 몇몇 대학들을 봤을 때 약간 좀 가톨릭 대학 같은 경우는 아까 본 것처럼 뭐 서류 100인데 약간 좀 경쟁률이 좀 상승하고 있고 근데 이제 그 전체적으로 이제 이 학생을 좀 뽑으려고 할 때는 주로 이제 가톨릭 대학 같은 경우는 학업 역량을 35%, 전공 적합을 30%, 인성을 20%, 발전 가능성을 15% 정도로 이제 뽑는다든지 아니면 이제 건국 대학 같은 경우는 뭐 학업 역량, 진로 역량, 공동체 역량으로 봤을 때 진로 역량이 좀 더 반영 비율이 높고 그다음에 학업 역량과 공동체 역량이 이제 뭐 두 번째를 이제 차지한다든지 아니면 강원대 같은 경우도 뭐 학업 역량과 이제 인성보다는 진로 역량이 50%. 그러니까 어쨌든 이제 특성화고 쪽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진로 역량에 대한 그 반영 비율이 상당히 조금 높게 이제 나타난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뭐 덕성여대 같은 경우도 뭐 발전 역량, 학업 역량, 덕성 역량 이런 식으로 해서 아까 조금 이제 그 것들이 좀 부합이 되는지 맞춰서 이제 한번 좀 지원을 해보시는 것들이 괜찮습니다. 그래서 이제 뭐 명지대라든지 삼육대 이런 대학들에 대해서 이제 어떤 그런 뭐 그 지원 뭐 전형 방식이라든지 약간 좀 뭐 변형이 됐다든지 약간 좀 달라진 점들 이제 그런 것들을 약간 간단하게 메모를 해놨으니까 좀 참고를 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뭐 서경대라든지 뭐 서울여대, 뭐 성신여대. 그러니까 이제 뭐 어쨌든 뭐 여대도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특성화 전형이라든지 재직자 전형 이런 것들이 이제 좀 잘 되어 있어요.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맨 처음에 그냥 내가 처음부터 이제 그 대학을 좀 약간 좀 가기 좀 힘들다라고 하면 우선은 먼저 취업을 해서 어떤 그런 산업체에서 근무를 한 이후에 3년이라는 어떤 그런 경력을 쌓으면 그걸 갖고 그 졸업 재직자 전형으로 해서 좀 지원을 해보는 것도 우리가 그 공부를 계속 이어나가는 하나의 방법이 될 수가 있으니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방법은 다양합니다. 그러니까는 좀 그거에 맞춰서 이제 열심히
이제 그 노력한다라고 하면 충분히 좋은 결과를 얻을 수가 있고요. 그 다음에 만약에 지금 현재 그 특성화고등학교 재학 중이라고 하면 우리 좀 재학생들 같은 경우는 뭐 당연히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술을 쌓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제 또 학과에 대한 어떤 교과 성적도 상당히 나중에 이제 있어서 상당히 좀 뭐 좋은 영향력을 발휘하기 때문에 그 교과 성적도 상당히 조금 잘 챙겼으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렇다 그러면은 우리 모두가 원하는 이제 그 대학에 지원이 가능하고 그다음에 좋은 학교로 그다음에 그 내가 더 나은 이제 그런 그 학업이라든지 그러니까 지적 탐구를 추구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. 예, 좀 오랜 시간 동안 이제 그런 어떤 특성화고의 재직자 전형이라든지 아니면 특성화고 이제 졸업자 전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. 충분히 조금 이해가 되셨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요. 그 다음에 그 모르는 부분들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입학처를 좀 많이 이제 조금 찾아서 상담을 하시면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. 예, 그동안 그 좀 들어줘서 감사하고요. 지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